제주도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뺨을 스쳤다. 아내 수연은 온라인 카페에서 발견한 저렴한 부부, 동반 패키지 여행 상품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예약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네 커플이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낸다는 사실에 그녀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나 민준 역시 오랜만에 여행이 싫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론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니까. 김포공항에서 처음 만난 커플들은 다들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다. 어색한 첫인사 후 우리는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펜션으로 향했다. 그림 같은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펜션은 하얀 외벽에 너른 정원을 품고 있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한 커플이 주도하여 정원 테이블에 술과 음식이 차려졌다.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다들 경쟁하듯 잔을 부딪혔다. 자기소개가 오가고 사는 이야기가 더해지자 경계심은 금세 허물어졌다. 특히 나와 말이 잘 통했던 재혁이 있었다. 그는 호탕한 성격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혜우는 조용하고 우아한 여자였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수영아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그녀에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와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유독 돋보였다. 여행 첫날의 들뜬 분위기는 술 기운을 타고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울 때쯤 갑자기 재혁과 혜운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재혁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혜운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변에서 말려보았지만 재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 속에서 혜운의 창백한 얼굴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재혁과 몇 마디 나눈 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혼자 남겨진 혜운이 안쓰러웠기 때문일까? 나는 그의 기분도 풀어줄 겸 자리에서 일어나 재혁을 따라 나섰다. 그는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괜찮아요, 형? 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옆자리를 내주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들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윽고 재혁이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내밀었다. 그렇게 제주의 첫날 밤, 바다의 포효를 배경 삼아 두 남자의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방파제에 앉아 재혁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의 고충,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각자가 가진 꿈과 좌절에 대해 술이 들어가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스르르르 열렸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파도 소리는 거친 위로가 되었고 씁쓸한 소주는 아픈 마음을 마비시켰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술병은 빠르게 비어갔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우리는 비틀거리며 펜션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시끌벅적했던 정원은 어지럽게 널린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만 남은 채 고요했다. 다들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간단히 내 자리만 치우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수많은 방들 때문에 우리 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깊이 잠들었는지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봐 방문을 두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난감해하며 복도를 헤매던 중 살짝 열린 방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보니 아내가 입고 나갔던 그 옷을 입은 여자가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아내라고 확신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자 여행까지 와서 이대로 잠들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알코올이 가져다준 용기였을까? 나는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의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그녀는 잠결에도 나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자리가 끝나고 뒷정리를 위해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켰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내 아내 수연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제 역의 아내 혜운이었다. 그녀 역시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텅 빈 그녀의 눈동자에 당황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왜? 왜 제 아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녀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밤에 추워하니 수연 씨가 자기 옷을 벗어주더라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방을 뛰쳐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혜우는 그저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운의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복도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필름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다. 술이 덜 깬 얼굴로 그가 내게 물었다. 민준아, 혹시 내 방 어딘지 알아? 그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이런 걸까? 그의 아내와 한 침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의 방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죄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그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는 순간 나는 공포심에 뒷걸음질 쳤다. 잠이 안 와서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는 그 말을 내뱉고는 펜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이 트고 차창 밖으로 아내 수연의 모습이 보였다. 나를 찾고 있는 듯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다. 결심을 굳힌 나는 차에서 내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다. 배고프다. 밥 먹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밤새 차에서 잤어? 미안하게.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주방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아내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는 동안 나는 제대로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에 라면을 허겁지겁 먹고는 더 자겠다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아내는 괜찮은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건 혜운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이었다. 어젯밤의 일은 명백한 실수였지만 그녀가 그것을 실수로 받아들여 줄까? 그녀의 생각을 알아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날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니 혜운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아직 남편과 화해를 안 했는지 재혁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그녀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침 수연은 씻고 화장한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식탁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운명은 그녀의 입에 달려 있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최대한 공손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해버릴까?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도 술에 많이 취했었고 저도 잠결이었잖아요. 우리 둘 다의 실수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내 불안한 마음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정말 별로였는데
덕분에 묵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다. 그 순간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안도감과 함께 짜릿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저 제혁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대담했으며 어딘가 위태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함으로 바뀌자 끔찍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한 번 더 자고 싶다는 어둡고 강렬한 욕망이었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남편과 화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마저 생겨났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누워 어떻게 하면 그녀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하지만 이성과 본능의 싸움에서 나는 이미 본능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일단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시 밖으로 나가니 그녀는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부부 동반 여행에 와서 홀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에게 수많은 빈틈과 기회가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나는 마당 청소를 핑계 삼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먼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웃었다. 여기 옥상도 있던데 경치 좋더라고요. 이따가 사람 없을 때 같이 구경 갈래요?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나는 확신했다. 그녀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곁에 두고 다른 여자와 이런 비밀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짜릿한 쾌감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따가 제가 신호 줄게요. 우리의 위험한 약속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그녀와의 약속 후 내 모든 신경은 아내 수연과 다른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는 데 집중되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흥분감에 휩싸였다. 오후 2시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우리 커플과 재혁, 해운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관광을 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재혁은 어젯밤의 숙취와 아내와의 다툼 때문인지 여전히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내 아내 수연뿐이었다. 그녀는 화장을 막 끝내고 무료한 듯 펜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최대한 다정하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우리 오늘은 그냥 펜션에서 쉴까? 저쪽 방에 영화 볼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던데. 밖에 나가고 싶어 하던 아내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정말 힘들어 보이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푹 쉬어야지. 내일은 꼭꼭 같이 좋은 데 가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는 재빨리 음식과 음료를 챙겨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스크린과 푹신한 소파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아내는 내 옆에 꼭 붙어 앉아 영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영화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나는 혜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옥상에서 기다릴게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남은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옆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영화를 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옥상에 있을 그녀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시계를 확인한 나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다. 아, 배가 너무 아프네. 화장실 다시 가야겠다.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내를 뒤로하고 나는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듯 펜션의 가장 위쪽,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문을 열자 거친 제주의 바람이
내 얼굴을 할퀴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혜운이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위태롭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들끓는 욕망을 확인했을 뿐이다. 아내는 바로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녀의 남편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금지된 만남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질감, 짠 내 섞인 바람의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그녀의 천과 숨결. 모든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에게 탐닉했다. 이성과 도덕은 거친 바람 소리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쾌락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느끼는 쾌감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것이었다. 그녀와 나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분명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단단히 닫고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격렬한 움직임에 가려져 있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때였다. 쾅! 거친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날카롭게 옥상의 정적을 갈랐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나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옥상 문 앞에는 내 아내 수연이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적인 침묵만이 옥상을 가득 채웠다.